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으로 멀티태스킹은 기본. 알람 갖고는 택도 없다. 알람 따위로는 넋 놓고 줄줄이 시청하는 습관을 고칠 수 없다면 로 예방하세요. 5분만 보려고 했는데 벌써 30분이 지나버렸다면 디지털 중독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나이대에 발생하는 노인성 질환으로만 알고 있던 치매가 30대부터 40대, 50대에도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젊은 치매를 뜻하는 영츠하이머, 젊다는 뜻의 영어 단어와 치매의 일종인 알츠하이머를 뜻하는 단어가 합쳐져 만들어진 영츠하이머. 요즘 MZ세대도 예외는 아닙니다. 원래는 65세 미만의 나이에서 발병하는 치매를 초록이 치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치매는 노인성 치매보다 뇌세포의 손상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영츠하이머가 생기면 부모님보다 빠르게 뇌가 손상이 된다는 소리죠.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치매는 진행 속도가 빠른 반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사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더 높죠. 그냥 모르고 지나칠 수 있으니까요. 영츠하이머를 단순한 건망증으로 여기고 그냥 방치했다가 뇌 기능을 영원히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 전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확인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출근해서는 하루 종일 이메일과 SNS, 채팅으로 업무를 보고 소통을 합니다. 퇴근하고 잠자리에 누워 SNS나 채팅으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하루를 마감합니다. 해 뜨면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손에서 핸드폰을 내려놓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투성이죠. 이렇게 현대인의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스마트폰, 지나친 디지털 기기 사용을 방치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손가락 저림, 안구 건조증, 시력 저하와 같은 증상 외에 우리 몸의 중요한 사령탑인 뇌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일의 뇌가 오늘의 나를 기억합니다. 브레인 테라피입니다. 디지털 치매인 영츠하이머를 그냥 방치하면 두뇌의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중요한 일정은 물론 배우자나 부모님의 생일, 기념일도 엑셀이나 캘린더 어플에 등록해 놓고 알림을 받아봅니다. 일일이 기억할 필요가 없죠. 친한 친구의 전화번호도 즐겨찾기 목록에서 바로 통화 버튼을 눌러버리면 그만입니다. 그것도 귀찮으면 AI 스피커를 이용해 친구에게 전화 걸어. 아니면 휴대폰에 대고 엄마한테 전화 걸어. 라고 말만 해도 알아서 자동으로 척척 전화가 걸리니 굳이 전화번호를 외울 필요도 없죠. 그러다 보니 기억의 저장과 재생 등 기억력을 담당하는 두뇌의 해마에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아도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스마트 기기의 연락처, 기억해야 할 것 등을 메모하고 자동 저장을 사용하다 보니 기억을 담당하는 두뇌 영역인 해마는 새로운 경험이나 정보를 딱히 저장해둘 필요가 없습니다. 시냅스 강화를 통해 기억을 만들고 강화할 계기가 없어지죠.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두뇌 활동을 해줘야 하는데 이 빈도가 자꾸만 줄어드는 겁니다. 무게는 체중의 2%밖에 되지 않는 두뇌는 우리가 하루에 사용하는 에너지의 20%나 소비합니다. 비중은 쬐그마한 녀석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죠. 자주 사용하는 뇌의 영역은 보다 많은 시냅스와 보다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합니다. 우리 몸의 사령탑인 두뇌가 이 꼴을 그냥 넘어가지 못해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두뇌는 사용하지 않는 부분의 에너지를 확 줄여버립니다. 사용하지 않는 두뇌의 영역은 점점 더 에너지가 줄어들고 점점 더 기능이 떨어지죠.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고 반복 재생해서 학습해야 하는 해마가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지 않다 보니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디지털 치매인 영츠하이머를 방치하면 두뇌의 인지 기능도 떨어집니다. 인간의 인지 기능, 주의력, 기억 등을 담당하는 두뇌의 영역은 대뇌 피질입니다. 대뇌 피질은 대뇌의 가장 바깥쪽 부분에 있습니다. 대뇌 피질은 한 가지 이상 뇌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중에서도 감각 정보를 처리하고 운동 명령을 내리는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디지털 치매는 이 대뇌 피질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미국 립보건원 NIH에서 진행하는 ABCD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10대 청소년기의 뇌인지 발달을 연구하는 대규모 장기 연구 프로젝트이죠. 이 연구에서 스마트폰이나 비디오 게임을 하루 2시간 이상을 한 청소년은 사고력이나 언어 능력이 저하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하루에 7시간 이상 스마트 기기를 사용한 아이들의 뇌를 MRI로 촬영을 했더니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 기능과 관련 있는 두뇌 피질의 두께가 정상보다 줄어드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우리 뇌의 가장 바깥쪽 회백질 부위에 있는 두뇌 피질은 신경세포 몸체가 있는 곳입니다. 신경세포 몸체란 신경세포가 전달한 정보를 처리하고 전달하는 중심센터 역할을 하는 곳이죠. 사고력, 언어 기능, 기억력, 의식 같은 인지 기능과 관련 있는 부위의 대뇌 피질이 얇아졌다는 것은 이 부분에 뇌가 쪼그라들었다는 소리입니다. 뇌가 쪼그라들었다는 것은 뇌 기능이 떨어졌다는 소리고요. 뇌가 쪼그라들어 뇌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은 나이를 먹으면서 생기는 노화 현상 중 하나입니다. 과도하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 두뇌가 노화되어 순식간에 늙어버리는 거죠. 디지털 치매인 영츠하이머를 방치하면 두뇌의 집중력 또한 떨어집니다. 거실에 대형 TV를 틀어놓고 소파 위에서 휴대폰 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TV 내용도 중간중간 끊기고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그러다 보니 재미도 떨어지죠.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TV나 태블릿 시청하다 말고 휴대폰으로 검색이나 게임, 채팅을 동시에 한 적이 있다. 손. 밥이 맛있는지 없는지 몰랐을 겁니다. 카페나 공공도서관에서 노트북과 태블릿, 휴대폰을 동시에 사용한 적이 있다. 손. 학습 영상을 틀어놓고 손이 심심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갑자기 뭔가를 기록하는가 싶더니 인터넷 검색이나 쇼핑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뭔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것 같아 뿌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2가지 이상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멀티태스킹 행동이 치매의 발생 위험을 높이니까 문제입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디지털 기기와 미디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방금 전까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단기 기억에도 영향을 미치죠. 미국 서섹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TV를 시청하면서 문자 메시지 보내기, 음악 감상, 이메일 확인, 전화 걸기 같은 멀티태스킹을 자주 오래 한 사람일수록 뇌 피질 크기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위가 줄어들면 주의가 쉽게 산만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멀티태스킹을 하면 동시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주의력을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 우울해지거나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디지털 치매는 디지털 기기로 예방하면 됩니다. 유튜브 화면을 열고 우측 하단의 내 페이지로 들어가 톱니바퀴 모양의 일반 설정을 누르세요. 자, 시청 중단 시간 알림 메뉴가 보입니다. 이 메뉴를 누르고 휴식 시간을 설정하면 됩니다. 아니면 취침 시간 알림 기능을 사용해 유튜브를 넉놓고 시청하다가 알림을 뜨게 할 수도 있죠. 알람 갖고는 택도 없다. 알람 따위로는 넉놓고 줄줄이 시청하는 습관을 고칠 수 없다. 사람마다 디지털 중독 정도가 다르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제적으로 꺼버리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삼성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디지털 웰빙 메뉴를 이용해 보세요. 가장 많이 사용한 앱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주간 통계까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막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디지털 치매 예방을 위해서 디지털 웰빙 메뉴의 사용 시간 설정하기를 눌러보세요. 우리가 월급을 받고 한 달 예산을 짜고 지출을 하듯이 하루에 사용할 시간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로 제한하는 겁니다. 아니면 앱 타이머를 설정하고 사용 시간을 강제로 조절해 보세요. 제 친구는 이 기능을 설정하고 꿈나라로 가더라고요. 타이머 설정을 누르고 휴대폰에 설치된 앱 중에서 제한을 둘 앱을 선택하면 됩니다. 벌써부터 많이 사용한 유튜브 앱이 떡하니 올라와 있죠? 옆에 타이머 설정을 눌러주고 하단에 타이머 설정을 눌러줍니다.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요일별로 설정할 수도 있고 그 앱을 얼마의 시간 동안 사용할지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잘 짜서 강제로 훅 꺼지게 만드는 거죠. 단점을 굳이 꼽자면 영상의 다음 내용이 궁금해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별 내용이 아니라면 꺼진 김에 잠을 청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끊지 못하던 나쁜 습관을 멈출 수는 있죠. 짧고 재미난 짤 같은 영상을 지나치게 많이 시청하는 경우 이 짧은 영상의 시청을 자제하는 건 꽤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가 있어도 행동을 하기까지는 정말이지 넘어야 할 산이 태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츠하이머인 디지털 치매인지 아닌지, 디지털 중독인지 아닌지 다음 몇 가지 문항으로 자가 진단해 보세요. 다음 문항 중 2가지 이상 이해되면 디지털 치매, 영츠하이머가 의심되는 사람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운전이든 길 찾기이든 힘들다.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다. 가사를 보지 않으면 노래를 부를 수 없다. 손글씨를 거의 쓰지 않는다. 하루 중 사람과 대화할 때 거의 메신저나 이메일을 사용한다. 전날 먹은 음식 메뉴가 기억나지 않는다. 처음 만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구면이다. 아는 한자나 영어 단어의 뜻을 자주 까먹는다. 외우고 있는 전화번호를 한 손으로 꼽을 수 있다. 내일의 뇌가 오늘의 나를 기억합니다. 늘 뇌 건강하세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